지금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과 내란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은 민주화로 포장되어 있는 사회주의 세력인 것입니다. 즉 친중이고 친북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화라는 포장을 하면서 산업화의 등에 올라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파헤치는 데는 부정선거 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선거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도화선이 된 것은 대통령의 합당하고도 정당한 계엄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엄 조치가 오히려 반국가 세력에 의하여 내란죄로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에 이르러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과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은 적절한 타이밍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현재의 계엄 조치가 정당하고 현재의 수사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경찰, 공수처는 과거 박근혜 때처럼 쉽게 생각을 하여 검찰, 경찰, 공수처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수사의 속도를 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들의 수사가 무리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꽁무니를 빼는 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곧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체포할 듯이 강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역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와 관련이 있고 또 계속해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란 내전에서 내란을 주도하는 이재명 세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이미 여러 차례의 지상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출생 시에도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시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주는 계묘년, 갑자월, 을유일, 갑신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엄동설한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추운 계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추운 계절에 을목, 잡초로 태어난 것입니다. 왜 잡초가 되느냐?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불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병화라는 불인데 병화도 없고 정화도 없고 지지에 역시 사화도 없고 오화도 없고 화가 없는 사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태어날 때 한마디로 잡초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주 어디를 봐도 화가 없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세월을 보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절적으로 태어나서
16살까지, 15살까지 개해 임운까지는 춥고 배고픈 세월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을목은 잡초이지만은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환경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강한 생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을목은 연지 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매우 강하고 생명력도 매우 강하고 정말로 질기고 질긴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뭉개어도 살아나고 살아나는 인생이 바로 뿌리 있는 을목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 힘든 겨울을 지나서 술운에 임하면은 이 사주에서는 오나 미나 술을 만나면은 행운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주는 엄동설 안에 꽁꽁 얼은 동결된 나무인데 따뜻한 기운인 오화나 미토나 술토가 들어오면은 행운이 따르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살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술운에서 그래도 그나마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인생 전반기에는 계묘와 갑자가 작용하면서 자묘형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살이 동하면은 인간이 그야말로 도끼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이렇게 자묘형에서 나오는 형살의 도끼와 자유파 귀문에서 나오는 광기와 신유 평관칠살에서 나오는 살기가 있는 매우 기가 센 사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서 그래도 11살부터는 가을의 기운이 40살까지는 가을의 기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을목은 꽁꽁 얼었던 계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살만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살만한 운에서 해마다 오는 세운에서 병인 인하는 장생지를 달고 들어오는 병화의 기운에 힘입어 인생에서 그나마 오늘의 기초가 되었던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화운이 들어왔을 때인 것입니다. 41부터는 바로 이 화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꽁꽁 얼었던 이 사주는 따뜻한 생기를 얻음으로 해서 활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을목은 여름철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호기미에 이르러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것이 무호운까지인 것입니다. 이 무호운에 이르면은 이 사주는 인생의 최절정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토는 이 사주에서 저녁 노을 석양빛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오화는 그야말로 을목이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계절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이 사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을목은 그야말로 유금이라는 기암계석의 바위입니다. 이 바위뿐만 아니라 밑에 신금까지 있어 엄청나게 험악한 바위 절벽에 핀 잡초인 것입니다. 이 잡초는 누구도 여기에 범접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낭떠러지에는 사람이 오면은 떨어져 죽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쳐다보면은 이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꽃이 무오대운에 이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잡초가 석양 노을의 빛을 받아서 이 잡초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빛깔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쳐다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꽃에 환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석양빛에 이 아름답게 잡초지만은 묘하게 석양빛에 의해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잡초가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제는 잡초인데 이렇게 꽃보다 더 아름답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떠한 꽃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이 되고 이 사람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히 범접을 어마어마한 절벽 위에 있는 꽃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고는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청길 낭떠러지의 중간에 이어 있는 이 잡초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석양 노을에 비치는 아름다운 꽃, 그야말로 지금까지 일생에서 본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무오라는 이 운이 가져다 준 이 무지개 효과, 바로 석양 노을의 효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석양 노을은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60세가 되면은 이 석양 노을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이 실체는 사라지면은 여기서 존재감 없는 잡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묘하게 무오대운에서 석양 노을에 의해서 이 잡초가 기가 막힌 아름다운 색깔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같은 낙엽이라도 햇빛에 잘 비추어지면은 그 낙엽이 더욱 아름답고, 또 내가 그 낙엽이 내가 손댈 수 없는 먼 곳에 있을수록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감나무에 감을 따는데 저 위에 있는 감이 햇빛을 받아서 그렇게 아름다워요. 막상 따보면은 바로 그 나무 밑에 내가 따기 쉬웠던 그 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바로 그러한 이 석양 효과 때문에 그야말로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착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청길낭떠러지에 있는 잡초에 불과했던 것이, 그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 무오대운을 지나면서 사라지고 정사대운에 이르면은 이거는 잡초에 불과했다는가. 제가 이 두 개의 소나무가 양쪽에 있습니다. 사주에도 이 간목은 바로 소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낙낙장송의 소나무보다 이 잡초의 사람들은 더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잡초가 실체가 석양 노을이 없어지면서 잡초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사람은 이 낙낙장속의 나무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바로 이 정사대운에 이르면은 지금 62세기 때문에 정사대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정화는 이 개수에 극을 받아서 이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병화와 정화인데 병화와 정화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화는 하늘의 병화가 내려온 사화인데 이 사화는 사유 합해서 금으로 가고 사신 합해서 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이가 꿈꾸던 무지개, 이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은 무지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내가 볼 수는 있어도 가서 무지개를 내가 잡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개는 보이는 빛깔일 뿐입니다.
바로 말하자면은 이재명은 무게화라는 무지개가 보였기 때문에 그 무지개, 즉 대통령 꿈을 향해서 달려왔지만은 정작 무지개를 손으로 잡으려는 순간 무지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무지개마저도 60일 정사대원에 오면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을목의 운기를 보면은 이렇게 운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여기서 운기가 생해서 극성기를 이뤄서 쇠퇴해서 이때는 운기가 끊어지는 운기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사주에서 사화와 유화는 이 끊어지는 운기인 것입니다. 이 끊어지는 운기가 사화를 데려와다 신금하고 합해서 금으로 만들어버리고 사화하고 유금 합해서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금은 바로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살기이고 철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은 철창살이 이재명의 운기를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은 바로 이 금기운, 철창기운에 의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기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병자월입니다. 12월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러면은 이 철창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게 경진 4월이고 4월에 오르면 진이 진유합금에서 이걸 땡겨옵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이 이 사주에서 수옥살, 즉 감옥살인데 철창살인데 이 철창살을 이 4월에 이르면은 철창살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체합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살아있어도 살아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5월에 이르면은 사유합해서 금돼서 이 수옥살을 완전히 철창살로 변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즉 양력 4월, 5월 이 사이에 이재명은 감옥 간다는 것입니다. 즉 철창살에 그가 갇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주에서 나타낸 운기인 것입니다. 이재명의 꿈은 사라지고 그가 있을 곳은 바로 감옥인 것입니다. 이재명의 운도 끝나지만은 이재명의 운이 끝나면서 정치판의 부정선거 실태가 밝혀지면은 민주당은 해체 수준에 이르는 소멸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즉 반국가 세력이 소멸되어야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반국가 세력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